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보기 전에 오후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오늘 증시 같은 경우 하락폭은 어제보다는 좀 작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전일 한 16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죠. 코스닥은 전일은 강보합 정도였는데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폭 콕은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어제와 오늘 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나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시장의 매도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힘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그래서 시장이 좀 올라가려고 개인들의 매수세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시장의 힘이 떨어진 건 확실히 좀 맞지만 추세가 확실히 하락으로 바뀌었다까지는 아니다라는 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섹터가 전기전자 섹터 당연히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고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 또 한 가지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보통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전기전자 섹터를 가장 크게 좀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러면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매도가 많았던 날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렇기보다는 2차 전지까지는 매도가 좀 나오지만 반도체는 매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기관의 수급을 좀 살펴봤을 때에는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6월 12일에 연기금이 1,500억 매도로 매도의 문을 열었는데 그전에도 매도 추세긴 했는데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았습니다만 6월 12일에 1,500억, 그 다음 13일에 2,300억, 그 다음 날에 1,600억, 2,000억, 1,000억, 1,900억까지 연기금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좀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매도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사실은 매도가 좀 섞이는 날들이 있었을 텐데 연기금의 매도가 워낙 좀 많았기 때문에 기관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은 연기금이 중심이 돼서 좀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섹터는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전자 섹터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는 이 화학 섹터 한 700억 가까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매도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고, 전기전자 섹터 당연히 기관의 매도가 중심이 돼서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유통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다른 섹터들로까지도 매도는 대체적으로 좀 고르게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섹터로만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면 조선주가 속해 있는 운수장비 섹터 쪽으로만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양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부 제한적인 종목들로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 그리고 일부 조선주들, 해운주들 쪽으로만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로는 대체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락폭이 또 굉장히 크지는 또 않다라는 점이 오늘 또 특징입니다. 이게 시장이 추세적으로 꺾여서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많이 올랐었던 종목 일부 좀 팔면서 쉬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8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먼저 리더스 기술 투자를 보겠습니다. 22%대 급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 투자 금융 회사입니다. 지금 주가 7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카나리아 바이오를 살펴보겠습니다. 17%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오늘 장에서는 하락을 하네요.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24,1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처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7%가 빠지고 있네요. 7,78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국제강 보겠습니다. 분할 재상장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 빠지고 있는데요. 10% 넘게 빠지면서 13,7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 네트워크스를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최근 들어서 오름세 보이나 싶더니 다시 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9% 넘게 빠지면서 5,22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 투자 회사인 리더스 기술 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카나리아 바이오엠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리더스 기술 투자의 주가가 사실은 감자를 하면서 주권 매매가 거래 정지가 됐었죠. 4월 대부분의 거래일이 정지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5월 3일에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이 5월 3일 거래 재개 이후에 좀 하락세를 보여줬다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5월 10일 17% 이상 좀 상승을 하는 강한 모습 보여줬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날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주가의 약세를 좀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1월 카나리아 바이오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최근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업체에서 이 전환사채를 투자하거나 유상증자 혹은 구조를 인수하면서 주주가 바뀌는 이런 공시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리더스 기술 투자도 그런 영향을 받은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될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고 1,200원대에서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다가 5월 한 중순경부터 하락이 점차적으로 좀 시작이 됐고요. 이 최근에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좀 6월 들어서는 하락을 하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의 영향이 있는 거다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18%, 19% 정도 하락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고, 관련된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하락이 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5월 17일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스 기술 투자의 지분율도 지금 25%가 좀 넘게 나오면서 지분도 상당히 좀 탄탄하게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17회차와 18회차의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납입을 계속적으로 연기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18회차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8월 31일로 납입 기일을 연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17회차 전환사채도 8월 18일로 납입 기일을 5월에서 8월 18일로 연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보통 이 전환사채라는 경우는 전환사채에 대한 납입이 연기가 됐을 때에는 투자자의 사정이 있거나 회사에 좀 이슈가 있을 때 좀 연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왜 연기했는지는 투자자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정도까지만 공시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에 대한 연기가 두 번째로 영향을 좀 미쳤다. 근데 이 전환사채도
결국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납입하는 걸로 이 공시를 해놨었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된다. 그리고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는 또 하락을 한다. 전체적으로는 좀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영향력이 리더스 기술 투자의 하락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리더스 기술 투자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의 영향으로 오늘 리더스 기술 투자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카나리아 바이오의 하락이 오늘 깊어지고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의 하락도 2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인 리더스 기술 투자도 카나리아 바이오의 자회사 기업이죠. 리더스 기술 투자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하락이 아직 멈췄다라고 보기에는 물량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지면서 오늘 지금 거래량이 430만 주를 넘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 차트를 거꾸로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다음 날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음봉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확실하게 해소가 됐다는 점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상당히 좀 유력한 상황이다. 그래서 도망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카나리아 바이오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카나리아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네, 사실은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1조 1,000억이거든요. 오늘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원래 이전 주가는 한 4만 원 정도에서 4월 달과 5월 초까지 움직이고 있다가 5월에 한번 레벨 다운을 했죠. 그 3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또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지지선인 121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가 사실 굉장히 좋지가 않죠. 하락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런 모습이 좋지가 않다라는 점, 시가총액보다는 카나리아 바이오와 연관돼 있는 다른 전체적인 종목들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카나리아 바이오의 2대 주주가 세종 메디칼인데요. 오늘 세종 메디칼도 하락이 굉장히 좀 깊거든요. 전체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와 연관되어 있던 회사들이 대부분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가 아직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전에 리더스 기술 투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나리아 바이오도 도망가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와 관련해서도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를 구조해 볼 텐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때문일까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오늘 장에서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 소멸 이슈로 봐야 할까요? 네, 이 사실 다산 네트워크스는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이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미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21년도 사실 초를 보면 13,000원 이상에서 움직였었던 주가가 사실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꽤 오랫동안 보여줬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때는 14,000원, 15,000원까지 주가가 20년도에는 좀 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모멘텀이 사실은 좀 약하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는 섹터가 음식료 섹터 그리고 이 통신 장비 섹터도 좀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주목을 많이 좀 못 받습니다. 최근에 전기전자 섹터 자체가 인기가 좋죠. 여러 가지 이 반도체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 전기전자 섹터에 굉장히 시장에 그야말로 핫한 그런 종목들, 섹터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통신 장비는 그 안에서도 주목을 좀 못 받는 그런 장비주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에 15일과 16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모회사인 솔로에타도 15일과 16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급등한 이후에 음봉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15일과 16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19일 날은 음봉을 굉장히 길게 내놓았는데요. 장 초반에 한 14%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종가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하면서 위에서
음봉을 길게 다는 차트상으로는 좀 하락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9% 가까운 강한 좀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다산네트워크스의 장비가 공급이 될지 안 될지는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뚜껑 열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 기대감은 있었으나 기대감이 지금은 조금씩 식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급등 이후에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소멸되고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급등했던 기대감이었죠. 사실 숫자로 아직 안 보여졌기 때문에 기대감은 숫자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구체화된 숫자가 나온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는데 여기 장비가 들어갈지가 아직 미지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지금은 식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 상한가를 처음 기록을 했을 때 15일이죠. 이날부터 기타법인과 내외국인의 매도가 시작이 됐고요. 기타법인은 특히 15, 16, 19일까지 3일 동안 6만 주 이상의 주식이 좀 매도 물량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좋지가 않죠. 무언가 모르는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누군가 모르는 매도 물량이 또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통신 장비에 대한 우크라이나 수주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아직은 확인을 못했다라는 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기대감이 식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타 법인에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물량까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세 가지 점들을 봤을 때에는 도망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매도는 멈춰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하락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상당히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따져봤을 때 안전한 구간은 급등 이전의 가격을 봐야 됩니다. 15일 날 상한가 기록을 했죠. 그럼 14일 종가를 보면 3,390원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3,500원대에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4월 달에는 약 한 4,000원 근처까지 가기도 했지만 좀 더 안전한 주가를 봤을 때는 3,500원 정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3,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사실 121선보다 조금 더 위죠. 4,000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가격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매출이 구체화되는 우크라이나도 좋고요. 미국 매출도 좋고요. 다른 어떤 매출도 좋습니다. 매출 계약이든 매출 금액이 나오는 감사 보고서든 매출액이 구체화되는 숫자로 확인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매출이 구체화되는 시기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도망가는 전략을 취해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매수하신다면 3,5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3,000원, 목표 주가 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동국제강을 구조해 볼 텐데요. 동국홀딩스와 동국제강, 동국심 세 기업으로 분할 재상장 후에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국홀딩스는 오늘도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분할한 기업을 볼 때 사실 이 분할 기업이 어렵죠. 분할하면 보통 홀딩스와 이 사업회사로 분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홀딩스는 보통 떨어지거든요. 이 지주회사의 모습을 갖춘 데는 지주사는 디스카운트를 받죠. 프리미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업회사가 좀 더 올라가기 마련인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 동국홀딩스와 이 동국제강 이렇게 세 개의 회사로 분할이 됐는데 동국홀딩스가 상당히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의 회사들은 사실 첫날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둘째 날, 셋째 날은 모두 음봉을 보여주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A가 B와 C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A를 10,000원어치 가지고 있을 때 B와 C가 5,000원, 5,000원으로 동일한 비율로 분할이 됐다 그래도 둘 중에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회사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다른 주식을 팔고 이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분할이 된 이 B와 C 중에서 좀 더 매력이 없어 보이는 회사를 팔고 매력이 있어 보이는 회사로 갈아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강세주라는 오너는 최대주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국홀딩스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회사로 다가왔고요. 그 모습이 이 다른 두 개의 회사를 매도를 하고 동국홀딩스를 사는 수급적인 이동 현상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제강은 열연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열연사업 쪽을 좀 더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론 사업은 이론적으로는 동국제강의 열연 사업이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좀 더 빠를 거고요. 이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좀 더 민첩하게, 회사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회사의 사업상으로는 자연스러운데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을 지금 잡아가야 되겠죠. 동국홀딩스가 좀 더 매력적이다. 동국홀딩스로 이 수급에 대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의 본연의 가치보다는 이 좋은 회사, 조금 덜 좋은 회사와 조금 더 좋은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덜 좋은 회사에서 더 좋은 회사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물, 이 매도가 나오는 중에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가 마무리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마무리되는 국면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국제강은 동국홀딩스로 수급이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 사실은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국홀딩스도 오늘 이 윗꼬리를 상당히 좀 길게 달았습니다. 고가가 26.9%인데 지금 현재 12.2%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동국홀딩스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동국제강도 음봉이 지금 자리에서 더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물 출회가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보기에는 하루 혹은 이틀 정도의 시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실 앞전에 있는 종목들의 도망가자와는 조금은 다른 이 성격의 도망가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사실은 하락을 한 모습들이 많이 확인이 되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확인하고 매물이 출회가 다 된 걸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도망가시는 전략,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렇게 본다라면 가격 전략은 사실 좀 안전하게 좀 낮게 잡은 매수 가격입니다. 한 11,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매수가가 11,500원입니다만 매물이 어느 정도 다 나왔고 매도가 마무리됐다라는 거는 내일 양봉이 나오면 사실 매도가 마무리된 거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 가격이 다시 매수 가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매물에 대한 마무리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런데 이게 매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온다라면 가격적으로 안전한 가격은 11,500원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11,5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사실은 이 분할한 첫날 저가 부근이 1060원입니다. 장중 저가가 1060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 사실 이 가격 올 가능성 매우 좀 낮습니다만 10,000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오늘 장중에도 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첫날 고가가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 가격은 목표 가격은 15,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은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매수를 하신다면 11,5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15,000원이고 손절 라인 10,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스토리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종가 베팅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코아시아가 지금 2%대 수익률을 기록 중이시네요. 네.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네, 사실은 일주일 동안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좀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대장주는 현재로서는 텔레치비스라든지, 넥스트칩 같은 기업인데, 그들 기업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아시아를 좀 대체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과 이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바일 칩 협업을 했었고 같이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엑시노스 관련해서 같이 개발을 했었고 이번에 현대차하고 제품이 2025년부터 제품 출시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코아시아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달 가까이 엄밀히 따지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해서 9,000원, 한 9,7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행보세 이렇게 계속 행보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행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좀 뭔가를 좀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큰 충격만 없다라면 전 그때 말씀드린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주에도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휴메딕스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중국에 대한 상황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오늘 휴메딕스는 수익률이 24%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미용 의료기기는 계속해서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전량 매도하시기보다는 한 40, 50% 정도 매도를 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일단은 고점을 함부로 예단하기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원택 같은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원택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폭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장중 6% 올라갔었는데 지난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라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연중 내내 거의 조정 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가 크게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면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휴메딕스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그 5월 달이죠. 5월 달에 한 2월 달, 3월 달에 형성됐었던 그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21선을 지켜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한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21선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좀 끌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비중 확대도 해볼 만하고 지금 또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비중 확대는 예를 들어서 21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 계속 21선을 지켜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32,000원이나 32,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길게 본다라면 그러니까 나는 조금 한 4, 5%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도 1차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메딕스를 보셔도 되고요. JCC 메디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난번에 급등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도 오늘 한 11% 정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거라고 본다라면 저는 미용 의료기기 혹은 미용 의료 관련돼서 화장품을 제외하고요. 네. 미용 의료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나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더라도 한 개 종목은 좀 포트에 편입해 놓으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하나 정도를 편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도 공략할 종목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종가 베팅할 종목의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키워드 힌트를 보니까요. 슈퍼사이클 수혜라고 주셨습니다. 네. 근데 슈퍼사이클 하니까 생각나는 섹터가요. 반도체 또 조선 쪽이 있는데 이 중에 답이 있을까요, 본부장님? 그쪽에 있죠. 네. 어느 쪽일까요? 전 조선 쪽으로 네, 조선 보고 쪽으로 있습니다. 주셨나요? 네. 네, 그러면 조선주 전반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조선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미용 의료기 관련해서 없으신 분들은 좀 비싸더라도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해 놓으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 뭐 기자재라든지 뭐 혹은 조선사들, 아예 그냥 네. 삼성중공업이 됐든 현대중공업이 됐든 뭐 이런 조선사라든지 뭐 어떤 기업이라도 한 종목 정도는 조금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연말 정도 간다라면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선주들 슈퍼사이클이 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또 이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그런가요? 어디서 그러죠? 리포트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글쎄요. 아직 이르다라는 뜻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인데 실적이 우리가 뭐 야, 이 정도야? 할 정도의 실적을 네.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력 부족이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겠냐는 우려감들인데 글쎄요 뭐 슈퍼사이클은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매출로 반영되는 게 배라는 게 뭐 한두 달 만에 건조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짧아야 2년, 길면 한 3년 이상 걸리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재작년, 작년에 수주했던 배들이 이제부터 이제 매출을 잡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라는 거는 처음에 계약금 일부를 받고 그 달성 그 공정률에 따라서 이제 돈을 지급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들이 이제부터 건조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건조가 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매출은 2분기 혹은 3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관련해서 2분기 또 3분기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선주가 잘 가는 만큼 그에 맞서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조선 기자재 주에도 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 주에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기자재가 못 갔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세트 업체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뭐 최근 삼성중공업, 뭐 현대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오늘 뭐 하나오션이 오늘 또 한 11% 정도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조선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본다라면 그 밑에 있는 기자재 기업들도 움직임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이제부터는 뭐 완벽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신조선가 지수 역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신조성과가 최근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170이 좀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 본다면 10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선가는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조선 업황이 호황이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완성 업체들도 좋은 가격에 수주를 해오게 된다면 또 좋은 가격에 부품 업체들한테 그 물건을 사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기자재 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이 우린 비싸게 못 주겠다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이 공급 안 하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 공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중공업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기자재 업체들도 같이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내에서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 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1승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종목을 11시쯤에 11시 한 12시 좀 안 돼서 종목을 제가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곧 12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내려와서 네.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승이라는 기업은 세종중공업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고 이 회사가 지금 주력 사업 포인트는 그 배 환경 정비 관련된 그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배가 이제 그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든요. 네. 예전 배들은. 그래서 스크러버라고 해서 그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제품들을 설치를 하는데 1승이 그러한 제품을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분뇨 처리 시설 관련해 가지고 국내 조선사 기준으로는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일승이라는 회사가 8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기준으로 친다면 2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꽤 높은 꽤 편이죠. 높죠. 예,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배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신규 수주가 없거나 신규 수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승의 수주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LNG선 수주도 늘어나고 네, 있는 근데 상황이잖아요. 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추가 수주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LNG 제기화 설비 제품인데 LNG 제기화가 이제 육상 제기화가 있고 해상 제기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모두 다 설치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LNG선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부분들이 일승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주가가 많이 튀었다가 내려왔는데 네. 이 회사가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좀 그 급등락을 좀 많이 하면서도 계속 우상향 그러네요. 기조로 가고 있기 네.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도 주목해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고점까지 아직 올라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5,2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있어요. 5,200원이 지난번 작년 8, 9월 달에 딱 이제 돌파됐다가 좀 내려왔던 자리가 5,200원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5,200원까지는 터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자리가 돌파된다면 충분히 6,000원 정도까지 매물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그 중심축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15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현재부터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승을 짚어주셨습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좋고요. 조선 기자재 주도 그에 발맞춰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주가 손절 라인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지수는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을 살펴보니까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7%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605선의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 0.22%의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886선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까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를 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어요. 네. 장중에 좀 밀림이 나왔는데 어저께 저점 언저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조금 낙폭 줄였다라는 거에 의의가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고 또 미국 선물 시장도 약간의 조정.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 시장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네. 있거든요. 또 아시아 증시에서도 본다라면 홍콩 증시가 조금 흔들림이 좀 나왔습니다. 홍콩 증시가 어저께 저점 까지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19,560이네요. 그러니까 추가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부분들 뭐 모르겠습니다. 뭐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다. 바이든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여전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 또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억누르지 않았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워낙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약간의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서 오늘 중국 증시도 조정이 나왔고 또 일본 증시도 엄밀히 따지면 오늘 일본 증시가 1%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개파로 나왔다가 어저께는 휴장이었군요, 일본이. 그래서 오늘 일본이 한 1% 정도, 장중에 2% 가까이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아시아, 유럽 시장이 약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 내내 조정이 나왔죠. 갭상승하고 하락, 갭상승하고 약보합, 갭상승하고 강보합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연장선에 좀 놓여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지수가 그간 올랐던 만큼 지금 개파락이 좀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뭐 저는 큰 의미는 없다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승폭 키워나가지 못했어요. 아침에 GK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뭐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이 한 4% 정도 올라왔다가 상승폭이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이 한 3, 4% 올라왔다가 상승폭이 다 반납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약간 기대감과 우려감, 특히 우리나라는 조금 정치적으로 잘못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가장 좋게 볼까요? 더 좋게 안 본다라는 네.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주가에 좀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AI 관련해서 AI 의료 영상 분석 뭐 네. 관련된 기업들, 뷰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상한가를 네. 들어가기도 했고 JNK 같은 경우도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약간 테마로 본다라면 AI 관련된 테마, 의료 관련, AI 의료 또 원격 진료 네.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도 좀 선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섹터도 좋았고요. 또 약간 소비주들은 약세를 보여줬지만 그 컨텐츠 관련해서 엔터라든지 그렇죠. 뭐 예서 YG 플러스, JYP 엔터, 뭐 SN 같은 기업들이 2, 3%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컨텐츠 관련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A 스토리 이런 기업들도 좀 반사 이익을 기대를 하면서 올라왔고 게임주들도 일부 많이는 아니지만 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2에서 3% 정도 올라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연출이 되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가 나타나다가 더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장 마감을 앞두고 힘을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을 만회하지는 못한 모양새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내일장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먼저 쉬어가는 우리 증시입니다. 저가 매수를 공략할 만한 섹터가 어디일지 찾아봐야겠는데요. 미중산업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미국 제조업이 3월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건설주 내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딘홀딩스의 이시연 대표님께서는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소프트웨어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뭐 현재 뭐 테마가 AI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좀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실적이 수반되고 있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너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뭐 급등세 거의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제 기준에 봤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준을 잡는데 현재 저의 기준에서는 현재가에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말씀해 주신 AI 관련주들 중에서의 루닛이 오늘 상한가를 네. 기록했죠. 미국의 캔서 문샷에 참여한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업체로는 루닛이 유리하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그것 때문에 올라왔죠. 네.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한 거고 또 뷰노 같은 경우도 한 17% 정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JNK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거기에 연합이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캔서 문샷 뭐 네, 한 캔서 여기에 문샷이죠. 한 네. 100개 기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암 관련해서 암 정복을 맞아요. 위해서 여기 뭐 소프트웨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한데 뭐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고 더 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실적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기업이 유리하다라는 이유로 상한가까지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내일장에서 어떤 섹터를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뭐 이제 비슷합니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에서 뒤처지지 않는 섹터를 계속 네.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는 약간 숨고르기 장세가 저는 6월 말까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숨고르기 장세라는 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시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번 고점 언저리 2,650포인트까지 올라도 숨고르기입니다. 50포인트를 막 치고 나가면서 2,700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2,630포인트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2,600 초반까지 하락하거나 혹은 뭐 2,600을 약간 이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모습은 숨고르기라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6월 말까지 나올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모멘텀이 좀 부족합니다. 네. 주요 이벤트들이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새로운 모멘텀은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잠정 예비 실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좀 이렇다 할 모멘텀이 별로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분기 실적 기대주에 대해서 일단 선침해하는 움직임은 계속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 시에는 지금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온 것이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럼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네.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쪽, 뭐 미용 의료기기. 어제 오늘 나쁘지 않았던 섹터가 에너지 관련된 섹터예요. 오늘 네. 원전주들도 나쁜 흐름이 아니었는데 어저께 풍력주들이 대거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풍력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풍력 이 에너지와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전력기기, 전력망 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섹터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약간의 조정이 지난주부터 약간 치고 나가진 못했지만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쪽이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 관련해서도 좀 나쁘지 않은 기업들 계속해서 조금 집중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방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대형주들도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삼성증권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린 리포트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뭐 그렇죠. 근데 뭐 글쎄요. 저는 뭐 15만 원 그렇게 갈 정도의 매력이 있을까? 여전히 실적이 좋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 실적을 한 7천억 정도, 8천억 네. 정도 적자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아마 3조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업황이 바닥이 확인됐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적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목표가를 올리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를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소부장은 왜 보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좋게 안 보면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투자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죠. 관련돼서의 예를 들어서 매출의 영향은 제한적이겠죠. DDR5 관련해서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쪽에 대해서 HBM이든 혹은 뭐 DDR5든 주력 제품이 되고 이쪽으로 생산 라인이 계속 깔린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기대감은 더 다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지만 뭐 완성업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접근하실 때는 소부장주를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던 부분이 해운주 쪽인 것 같았어요. 네. 지난 16일을 살펴보면 BDI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네. 해운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해운주는 여전히 저는 LCC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해운주들도 저는 약간 단기 저점에서 기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BDI 지수가 조금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전과 같은 가격대를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둔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 자체가 소비 쪽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하나가 좀 전 세계적인 경기가 좀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동량을 계속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대한해운이 제 기억이 맞으면 거의 상한가 언저리 갔다가 흥하해운이 아마 상한가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네. 대한해운도 25% 이상 올라왔다가
한 10% 정도로 마감을 했고 페노션도 한 7, 8% 올라왔다가 3%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며칠 정도 흐름을 좀 보자. 물론 이제 지난주 그 LCC항공사처럼 네.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운주 아직까지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이르지 않나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